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료 부문의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타이틀에서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정부가 어제 글로벌 K푸드 수출을 위해서 지금 K푸드 2030년 수출 31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K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18조 원을 넘긴 K푸드 수출액은 올해는 20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목표를 이제 31조로 잡았습니다. 꽤 높은 성향을 제시했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이 있습니다. 제품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 육성 개발 쪽에 힘을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출에서의 이제 제도 일관화, 보편화해서 이제 이 애로사항들 많이 해소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주 요인들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 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K 이니셔티브 융합입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그동안 이제 K푸드가 인기를 끌었던 주 요인들을 결합시켜서 융합된 콘텐츠로 같이 나가겠다. 이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기술 혁신, 푸드테크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 반영해서 이제 신제품 개발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수출 니즈가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최근 수출 쪽에서 이제 부각받고 있는 음식료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내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음식료주의 주가는 별 변동 없이 요즘에 좀 횡보를 다수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 지표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가 소비 쿠폰 이후에 소비자들의 소비는 약간 필수재보다는 이 재량 소비 중심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외식이라든지 그래서 이 식품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이제 필수재들의 소비가 좋지는 않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소비 트렌드가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 소비량을 좀 줄이는 트렌드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Q 성장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섹터를 보는 로직들이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곡물가가 이제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기간 동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마진 스프레드 개선, 이 P와 코스트의 이제 갭으로 우리가 실적 개선을 예상했었고 이게 주가 상승의 팩터로 작용했었는데 최근에는 곡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구 감소와 소비량 감소 고령화 등을 우려하면서 이 섹터에 이제 프라이싱이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추정을 보더라도 25년 이후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전체 내수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섹터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음식료 섹터들이 이 소비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를 보는 로직이 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해외 성장성이 있는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 특히나 삼양식품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내년에도 주요 키워드는 해외 성장성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 성장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주주 환원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음식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비중과 PER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관성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을 하회하는 조금 부진한 기업들은 해외 비중은 높지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로우 싱글에서 미드 싱글 정도 나오는 기업들,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추세선을 상회하는 기업들은 해외 비중 높지만 그로스도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추세선 위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해외 비중과 성장률 자체가 모두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 역시도 현지 법인이나 M&A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이제 순수하게 좀 오르가닉 그로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초과 성장을 달성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해외 성장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네. 삼양식품 같이 이제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 유리하고요. 원가 부담이 다소 발생하겠으나 수출 매출 증가폭이 이를 크게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
또는 외화 자산이 있는 KTNG 같은 기업들, 외화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나올 거고, 또 KTNG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담배에서 해외 수출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배 매출에서도 이제 해외가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또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특히나 K푸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삼양식품 예를 들어드렸듯이 또 선봉장에 라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라면 업체들 지금 또 수출 전용 제품도 만들고 있고 해외에 현지 공장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는데 라면 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라면 업체들 뭐 여러 전략으로 네.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봉장에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 27년도 1분기 중국 공장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7년까지 캐파 증설 계획 좀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이는 높은 기대감에 따른 또 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이제 캐파 증설 효과에 따른 또 가동률 상승과 수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캐대언과 콜라보를 하면서 빠르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식품업체 대비해서 매우 빠른 행보였고요. 그래서 캐대언 패키징을 통해서 소비자 관심을 끄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 좀 제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움바 신라면 출시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SNS상에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캐대언 콜라보와 또 신제품 출시 등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뚜기는 아직 해외 비중이 좀 미미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제 현지 공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긴 한데 전체 매출에서 라면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도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뚜기는 좀 해외 쪽으로 이 좋은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팔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회사지만 여러 가지 IP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는 제품 자체로는 가격이 싸고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길고 또 좀 스낵킹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신제품이 이제 글로벌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소비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수출이 용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라면 같은 경우도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전략을 많이 썼더라면 이제는 국내 캐파를 늘리고 또는 거점 지역, 해외라도 거점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서 이 수출의 기지를 만드는 이런 전략들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 업체들은 이전보다는 좀 대규모 투자보다는 국내에서의 캐파 증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한 23%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높은 기대감에 따른 반작용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리고 네. 올해 상반기는 슈퍼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막 30%, 40% 뛰어넘으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했고요.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가 많이 높아졌고 시장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맞춰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서프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캐파 증설 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초과하는 가동률 상승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텐데 4분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가격 인상이 나왔고 또 최근에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단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더불어서 4분기에는 좀 계절성으로 비용이 좀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같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전 대비해서 비용 상승 영향이 좀 크지 않다면, 비용 증가 부분이 조금 제한된다면 매출 효과로 인해서 4분기만큼은 좀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또 기대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의 포인트들 잘 살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양식품이 여전히 목표 주가 한 200만 원도 주고 있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맞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을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은 네. 불닭볶음면 하나밖에 없지 않냐, 원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불닭볶음면의 역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2012년 출시가 되어서 벌써 10년 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꾸준히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초중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이 젊은 층 대상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성장한 지가 7, 8년이 넘었고요. 미국도 2,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어서 글로벌 내에서도 이 젊은 소비층들을 충성고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캐파 증설에 따른 계단식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의 확장은 우리가 초과 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따박따박 올라오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트렌드는 이어갈 거다. 삼양식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양식품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환율의 수혜에 대해서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지금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원화 약세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주에는 호재가 될 텐데 또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음식료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좀 그 중소형 네.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좀 많고요. 뭐 오뚜기나,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이제 SP 삼립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더불어서 이제 또 음료 기업인 롯데칠성도 앞서서 이제 자산주로서는 부각받겠지만 실적에서는 이 원화 약세 영향은 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당 등, 그다음에 알루미늄 등 수입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해외 비중이 빠르게 늘지 않는 국면에서는 일단 단기간 내에 4분기만 보더라도 이 환율에 따른 이제 원재료비 수입 영향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좀 해외 비중이 올라오면서 이제 글로벌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 뭐 KTNG나 삼양식품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좀 대형주들이 이제 환율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커버를 하고 계신 음식료 주의 각사의 4분기 실적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4분기가 이제 3분기랑 크게 지금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환경이 좋았지만 이게 필수재보다는 좀 재량 소비로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비 환경이나 이제 매출 단 분위기는 3분기와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 해외적 성과가 좋았던 이제 KTNG 4분기에도 좀 호실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보고 있고 삼양식품도 3분기 이후에 4분기 지금은 이제 컨센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환율 효과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3분기 때 좀 부진했던 뭐 제일제당이나 그리고 오리온이 그래도 12월 달 이제 중국 실적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중국 쪽에 이제 춘절 매출 효과가 들어오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변화가 나오는 건 오리온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일제당이나 뭐 대상 주요 식품업체들 실적 부진 좀 이어질 거고요. 또 실적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성과를 네. 내기 때문에 이 3분기와 유사하게 또 해외 쪽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전체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료 주류 쪽은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 요즘에 주류 소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류 쪽과 음료 쪽은 아마 4분기에 비수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실적 부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호주는 음식료 섹터 내에서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최선호주는 이제 내년도에도 KTNG와 삼양식품 두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네. KTNG는 올해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쪽은 지금 QOQ로 분기 단위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년 대비 YOY 성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쪽의 전략은 가격 인상인데요. 22년 담배 원가가 크게 오른 이후에 글로벌 업체들은 담배 가격 인상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KTNG는 MS 확보를 위해서 이를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글로벌 경쟁사들과 20% 이상의 가격 갭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격 인상 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7년도까지 두 자리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의 성장이 주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환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투자를 줄여서라도 주주환원 늘릴 겁니다. 기존 3년간의 캐펙스는 평균 6천억, 올해는 이제 7천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2천억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 5천억의 여력이 다시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쓰일 거고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규모 고려해보면 내년도에도 1.2조 원을 베이스로 놓고 그 이상을 환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높은 환율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과 해외 쪽의 성장 이 두 가지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 인상 포인트까지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삼양식품은 말씀드린 4분기 때 환율 효과와 미국 주의 가격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서 이 4분기 쪽에 매출 쪽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폭을 기대보다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면 4분기 실적 연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KTNG 그리고 삼양식품을 음식료 업종 내에서 꼽아주셨고요. 2026년을 준비를 하면서 섹터 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변수라든지 전체적인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투자 전략은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섹터 내 키팩터가 변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 개선보다는 이제 해외 성장과 주주 환원이라는 컬러가 아주 명확한 기업들로 쏠림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NG 삼양식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해외 성장 속에 이제 비중과 성장률의 이제 증가율 여기에 많이 포커싱 하셔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주주 환원 정책들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